부분은 제가 PDF 갖고 열심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민이 많으시죠? 문과 어머님들 만나면 사실은 굉장히 저도 힘듭니다. 자연계 어머님들보다 문과 어머님들이 힘든 이유를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고, 저희 동네 아니신 분들이 혹시 있을까요? 제가 나중에 좀 보고 얘기를 할 텐데, 이 강남구의 문과 어머님들이 특히 힘들어하세요. 다른 동네 문과 어머님들보다. 그 차이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조금 설명을 조금 해가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저랑 이용 소장님이랑은 사이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거의 둘이서 맨날 싸우고 있어서. 네, 이건 제 딸이 그려준 그림인데 저랑 너무 똑같아서.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 할까 합니다. 나중에 서성원 중경회 이 시립 때는 나중에 하고, 아직은 뭐 우리 다 꿈은 일로 가지셔야 되니까. 한의대랑 그래서 요거는 좀 다음에. 설명회 PPT는 다 갖고 있습니다만. 자,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닭띠 2005년생들, 가장 해맑게 살았던 애들이죠.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해맑게 살아온, 그리고 중3 때 어떻게 어머님들이 공부 좀 시켜보려고 했더니 코로나를 정면으로 맞아서 학원에 못 다녔던. 이게 왜 뭐가 문제냐면요, 어머니, 지금 고3이 정말 못해요. 학업 성취도 평가라는 게 있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한번 보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봅니다. 지금 그거를 이제 새로운 정부가 1년마다 보겠다고 그래갖고 일제고사를 보는 거냐 막 난리를 치는데, 고3, 고1 때 3월 달에 봤던 게 학업 성취도 평가라고 그래갖고 학생들의 수준을 얘기를 하는데, 이 4학년보다 현재 3학년이 8점이 떨어져 있는데 이 애들보다 12점이 떨어져 있는 세대입니다. 단군 역사상 최악이죠. 그 다음에 중3, 이게 황금돼지띠잖아요. 이 애들보다 8점이 높아요. 여기가 4점이 높고. 그래서 지금 중학교 2학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아직 시험을 얘네는 안 봐서. 근데 얘네가 갑자기 인원이 막 올라가면서 되게 공부에 대한 요새 목숨 걸고 하는 애들이 사실은 현재 중3 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고 1이죠. 자, 또 하나가 수능을 보면 우리가 인원이 너무 떨어졌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막 설명회를 다니다 보면 막 뉴스에 막 이렇게 떠도는 게 많았죠. 2005년생들은 대학의 숫자보다 학생 수가 적다. 진짜 적어요. 이만큼 적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안 하죠. 전국적으로 현상입니다. 거꾸로 공부를 조금만 하면 굉장히 유리한 세대죠. 그게 우리입니다, 사실은. 어머님들이 여기까지 오셔서 이 설명회를 들으실 정도면 우리 학생들의 성적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셔도 되고, 되게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 제도적인 장치 때문인 거죠. 현재 정시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건 수도권이고 우리 지방으로는 못 가죠. 갈 생각도 없고. 그래서 그냥 넘어갑니다. 정시가 다 40% 넘어가는 거니까 이제 보시면 되고. 교과 종합에 대해서 제가 그냥 한마디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서울대 자료예요. 제 자료가 아니죠. 누구를 뽑고 싶으세요? 당연히 얘가 높겠죠. 이게 정량평가라고 해서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그다음에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가 저렇게 뽑고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이 저렇게 뽑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직윤 전형이라도 저렇게 뽑지 않죠. 왜냐하면 모든 점수가 이렇게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 나와 있거든요. 자, 이제 누구를 뽑고 싶으십니까, 어머님들? 똑같은 학생입니다. 올 1등급과 2등급 두 개 있는 학생. 뭐만 딱 더하면 되냐면 원점수만 딱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뽑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얘를 뽑으라는 게 아니고. 그럼 서울대는 어떻게 해요? 누굴 뽑아요? 누가 설명회를 이렇게 힘들게 했나요? 우리 원우쌤이 이렇게 힘들게 했나요? 제가 원우쌤한테 나오자마자 한마디 했는데 왜 어머님들한테 영어 강의를 하고 그러느냐. 어머님 제 강의만 잘 들으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서울대는 둘 다 부릅니다. 그래서 전교 1등들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서울대가 그래서 소송이 많이 걸려 있죠. 결과를 내놔라. 대학은 면접 결과는 외부로 공개할 수 없다. 어차피 면접에 의한 점수가 갈라지니까
둘이 누가 우수한지를 한번 보고 부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스카이 요강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게 2023년도 요강이고 바뀐 거는 요거 하나였습니다. 4개 영역도 3개 등급합 7 이내로 바꿔요. 그 다음에 요거는 올해나 내년이나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과 애들이, 이과 애들이 혹시 문과로 올까봐 제2외국어를 시험을 보죠. 그런데 올해 희문고등학교 386명 중에 342명이 이과거든요. 문과가 44명밖에 되지 않죠. 올해 고3 중에. 이 중에 한 100명 정도가 제2외국어 시험을 봅니다. 나쁜 놈들이. 혹시 서울대를 문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충분히 가능한 게 수학 점수가 높아서 이과 애들이 사실은 옮겨가면 제2외국어만 보고 나면 사실 할 말이 없는데 점수 배점이 너무 작아요. 1등급, 2등급, 3등급 떨어지는 비율이. 그래서 제2외국어를 시험 보는 이과 애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무튼 이게 허들로 하나 작용을 하는 거죠. 자, 이과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사실은 문과는 바뀐 거는 없습니다. 2024년도 요강 이게 어머님들 건데 바뀐 거는 딱 하나 이거죠. 정시 직윤하고 이제 정시에 다른 과목이 생겼다는 거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 교과평가 20이 들어간다는 거 정시에서 이게 들어가는데 사실은 자 정시 지역균형에 보면 인문 23명, 정외과 10명, 경제 20, 인류 7 경영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결국 그냥 온 수능으로 가야 되는데 수능 최상위권을 잡았을 때 어떤 식으로 가느냐가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되는데 이과 최상위 애들이 어차피 일로 오지는 않을 거고 결국은 이과 중하위권 애들이랑 걸리는데 우리가 수학 점수를 어떻게 맞느냐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나중에 어머님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과연 확통 선택만이 필수인지 아니면 요새 우리 동네는 그래도 문과도 미적을 많이 하시죠. 문과인데 확통 안 하시는 분들, 확통 수능 안 보시는 분들, 다 확통 수능 보세요. 애들한테 못 이기시는군요. 자, 서울대 변화 중에 전공 연계교과 이수 과목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문과대학은 없고요. 전공 이수가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는 미적분과 확통을 좀 봐라. 근데 핵심 권장 과목은 아니에요. 농경제대학이 미적분과 확통을 봐라. 지리교육과가 한국지리, 세계지리, 여행지리 정도는 봐라. 핵심 권장 과목을 안 보면 마이너스 점수를 줍니다만 권장 과목 점수 안 본다고 마이너스 좀 주지 않으니까 서울대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좀 무감각한 거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자, 뭐가 시작이냐? 옛날에 희문고등학교 1학년 때 46등인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3학년 때 경영을 갑니다. 서울대 일반 전형으로. 이 친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굉장히 우수한 학생입니다. 왜 우수했을까요? 1학년 때 46등이었는데 2학년 딱 가니까 1등이 된 거예요. 1등부터 45등까지가 다 자연계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과 문과가 나눠져 있을 때 문과를 갔을 때 이 친구는 축복받은 학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46등부터 60등까지는 또 다 의대를 간다고 없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요새 세특과 행특은 안 보죠. 이거는 뭐 100번 얘기해도 우리 동네 어머님들은 다 아시죠. 딴 동네 가면 세특을 왜 안 보냐, 행특을 안 보냐 이게 되게 말이 많아요.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이제는 안 봅니다. 왜 안 볼까요, 어머니? 근데 지방은 아직도 그런 걸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옛날에는 33%만 세특을 써줬어요, 학생이. 근데 지금 100%를 다 써주잖아요. 자, 어떤 학생의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학 시간 수학 선생님이 써주신 건데 수업의 집중력이 뛰어나며 수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수업 시간 준비물을 철저하게 가져오며 뭐 이런 걸 주저리 써놓습니다.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단어는 얘기를 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좋은 말만 써놔요. 근데 내신 등급을 딱 봤더니 4등급이야. 대학에서 믿을 이유가 없죠. 선생님들이 다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거든요.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12개 정도 적어놓은 다음에 애들을 다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세특은 이제 더 이상 플러스 점수가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행특 정도를 보는 데가 한양대학교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한양대학교에 열심히 가려고 이 설명회를 듣고 있는 건 아니니까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올해 문과 내신 1등 전교 1등들의 내신이 1.74, 1.88이래요. 이게 우리 동네의 사실은 현실인 거죠. 지방은 아직도 1.0이 많습니다. 문과가 아직도 전국에는 54%가 되니까.
확통 보는 애들이 올해 기준으로 53%입니다. 지원하는 애들이 많이 줄었죠. 3년 전만 해도 60%였는데 지금은 53%가 확통을 보는 거예요.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 동네는 전교 1등부터 30등까지가 거의 자연계가 많은데 우리 숙명여고 1등이 옛날에는 1.18, 1.20, 1.35 이랬어요. 근데 올해 숙명여고 1등이 지금 1.98이거든요. 어머님들이 와갖고 과연 이 생기부로 내가 어디를 쓰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볼까요? 자, 서울대 일반 전형 경쟁률인데 서울대 일반 전형 경쟁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어, 다른 학교에서도 서울대를 쓰는 애들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이제 미탐이 시대하고 가장 다른 거는 뭘까요? 이 동네에서 이제 뭐 이제 회사들 위주의 학원들만 살아남았잖아요. 제가 보기에 시대, 대성의 투각, 그다음에 저희 미탐과 세정 정도 한 4개 정도인데 세정은 여기 이제 독자 브랜드고 시대는 정시가 되게 쓰는 학원이지만 저희는 수시와 정시가 다 있죠. 중계동의 항림 뭐 성북에 있는 뭐 이런 데를 갔다 보니까 학생들의 생기부가 다 나와요. 부산에도 있고 성북 애들은 아직도 문과 1등이 1.0이에요. 어머님들이 걔네들을 성적으로 교과 성적으로는 못 이겨요. 근데 이게 서울대에서도 결국은 우리 강남 애들을 안 뽑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원서를 쓰실 때 얘네 블라인드 전형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데 블라인드 전형이 물론 학교 이름은 없습니다. 서울대가 대체적으로는 블라인드 전형을 하려고 해요. 근데 자사고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공부하는 과정이 다르잖아요. 뭐 고급 수학, 고급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고등학교는 이루어져 있으니까 나머지를 어떻게 찾냐면 이과랑 문과가 어차피 동시에 면접은 보죠. 문과는 우리가 면접을 따로 봅니다만 학교 코드라는 넘버는 있어요. 이 학교 코드라는 게 뭐냐면은 개포고 뭐 중동고는 없지만 예를 들어 뭐 서울 강남이니까 SG 뭐 375 뭐 이런 번호는 있다라는 거죠. 이걸로 어느 정도 학교를 특성화 매길 수는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서울대는 사실은 블라인드를 좀 웬만하게 하려고 하고 장담하지만 연고대는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삼성도 맨날 블라인드 처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성 혹시 입사 지원서 보신 적 있어요? 대학교 쓰는 라인이 없습니다. 삼성뿐만 아니라 LG도 없어요. 근데 뽑히는 애들 보면 신기하게 스카이가 많잖아요. 삼성에 실제로 스카이가 올해 뽑힌 인원이 69%쯤 되는데 성대가 28% 정도 늘어나면서 성대가 지금 18%까지 늘어나면서 성대가 많이 따라서 지금 내 학교가 거의 80%를 장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뽑죠? 대학교 쓰는 라인이 없는데. 자, 어머님들 한 20년 전으로, 15년 전으로만 리마인딩을 할까요? 15년 전이면 말이 안 되죠. 지금 애가 고3이 되니까 20한 5년 전으로, 23년 전으로 리마인딩을 한번 돌려가 봅시다. 리와인드를 해갖고. 자, 삼성이 입사 지원서를 받습니다. 코엑스에서도 받지만 어디서도 받죠? 대학교 학생회관에서 받습니다. 10월 31일 날 서울대를 먼저 가죠. 30일 날. 그러면 서울대 원서 쓰는 날엔 서울대라고 쓰지 않지만 박스에다가는 10월 30일 오후 4시 이렇게 쓰면 그게 다 서울대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연대와 고대를 갑니다. 이런 식으로 받는 것들이 회사에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처리를 이제 없애는 방법이거든요. 대학도 똑같이 합니다. 중동고라는 말은 없지만 SG337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코드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직윤으로 받으면 학교 코드가 나오고 그 번호가 나오잖아요. 그 학교 애들이. 그러면 결국 직윤을 받은 애들에 대한 모든 코드 번호가 있으니까 그 코드를 보고 얘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윤으로 못 가죠, 사실은. 1.0대는 없으니까. 뭐 1.2 정도 되면 저는 직윤으로 가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문과 어머님들한테 1.2는 왠지 하늘의 먹먹한 숫자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서울대 일반 전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과를 보시면 자, 제가 앞에는 되게 빨리 했어요. 이과는 40분 만에 끝났는데 사실은 문과는 아까 3시간은 좀 심하잖아요, 어머니. 그죠? 최대한 빨리 끝날 텐데. 자, 50% 70% 컷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여태는 관석. 요게 이제 2022 이게 처음으로 이렇게 뽑은 건데
올해 결과를 보시면 저는 0.5, 0.7은 더 낮아질 겁니다. 올해 지금 저희가 원서를 쓰게 할 때 일반적으로 2.7까지는 다 서울대를 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붙는 애들의 결과를 봐야 되는데 저는 상당수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이. 어차피 쓸 데가 몇 개 없어요. 서울대 연고대 써놓으면 끝인 거잖아요. 서성환을 우리가 안 쓰죠. 쓰실 거예요? 안 써요. 왜 안 쓰는지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안 써요. 우리는 서영고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중대 경희대를 써요. 저겐 또 무슨 개소리야 뭐 이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아직 고2니까 고3 어머님들은 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2.7까지는 서울대 원하시는 걸 다 써라. 근데 일반 전형 쓰실 때 조심하실 건 딱 하나. 자, 일단 경제, 농경제, 소비자학부가 있습니다. 요 세 개가 경제랑 관련된 과입니다. 자, 그런데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경제학부가 높으니까 낮춰서 가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서울대 누가 가죠? 왜 이러세요? 서울대는 어머니 친구 아들들이 가잖아요. 어머니 친구 딸들이 갔단 말이에요. 왠지 착해 보이고 성실한 애들. 이 애들입니다. 근데 이 애들이라고 무슨 내신이 3점대 애들이고 결석을 10번씩 한 애들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셋 다 우수한 애들이죠. 경쟁률 낮은 대학이 낮은 대학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설명회가 길어집니다만 문과 어머님들한테는 제가 아낌없이 제 시간을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설명해서 배는 고파요. 근데 제가 배는 꽤 크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예전에 제가 그 명도 외고 애들이 한번 무대기로 저 경제학과를 쓰려고 한 적이 있어요. 한 4년쯤 됐는데 그 친구가 한 명은 전교 6등, 한 명은 전교 21등, 한 명은 전교 28등이에요. 얘 셋 다 경제를 쓴대. 근데 6등은 거리낌 없이 경제를 쓰는데 21등은 혼자서 막 고민하더니 딴 데서 컨설팅을 한 세 군데 받아오더니 여학생이니까 소비자를 쓰겠다는 거예요. 저것도 이제 옛날 부동산학과가 바뀌어서 경제를 배우는 과입니다. 저기를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27등에는 막 하더니 농경제를 쓰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이랑 이제 컨설팅을 장황하게 떠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발 설명회 때, 제발 컨설팅 할 때 남편분과 손잡고 가지 마십시오. 아버님 몇 분 보이시는데 아버님이 오셨으면 컨설팅 할 때도 아버님만 가십시오. 두 분이 오면 되게 피곤해집니다. 뭐가 피곤해지냐면 둘이 와서 한 명은 제 말을 들으려고 하고 이거는 어느 분이 제 말을 들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한 명은 되게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학생 편을 막 들려고 하세요. 저는 최대한 원서를 좀 높게 수직으로 쓰는 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서 쓰기 제일 싫어하는 게 서성한 쓴 사람들이 제일 싫어요.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써놓고 다 붙어. 그리고 저보고 어디 갈 거니? 이건 가장 멍청한 6개를 쓴 거고요. 무조건 원서는 수직으로 쓰셔야죠. 자, 그래서 27등 어머니가 결국은 감화가 돼서 경제학부를 쓰고 요때쯤 됐었던 것 같습니다. 21등의 어머니는 아버지 두 분 같이 오셨는데 학교에서 농경제가 낫다고 막 이거 쓰다 결국은 일로 가셨습니다. 경쟁률이 13.71이에요. 여기는 3.87이고 여기는 6.95인데 그래서 3.87이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6등 붙고요. 27등 붙고요. 21등은 1차 컷땡했습니다. 이 경쟁률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2배수 선발하는 거잖아요. 성적은 얘가 더 높습니다만 셋 다 경제를 가고 싶다고 했는데 27등에는 여기 된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27등은 붙었고요. 21등은 3등은 전교 6등은 떨어졌어요. 오히려 서울대가 성적만으로 선발하지는 않는 거죠. 면접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면접까지 가는 순간 그때부터는 다시 재세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대는. 근데 경쟁률이 센 데를 넘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자, 서울대 쓰셔야죠. 서울대 가려면 제일 먼저 뭐 하셔야 돼요, 어머니? 원서를 쓰셔야 합니다. 내 아들, 딸이 아무리 훌륭해도 원서를 쓰지 않으면 서울대는 난 뽑아주지 않아요. 자, 거꾸로 이렇게 보십시오. 학교에서 그래도 불안할 겁니다. 2점대, 내가 2점대 생기부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학교 선생님한테 조용히 가갖고 제가 문과 몇 등이에요 하고 물어보세요.
그게 훨씬 나아요. 제 애가 문과 몇 등이에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2.56인데 4등입니다. 9등입니다. 6등입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동네에서 서울대를 보통 14명 정도가 문과가 원서를 썼고요. 특히 여학교랑 공학 같은 경우엔 제일 안 가는 대학이 제일 안 가는 고등학교가 희문이죠. 희문은 원서를 2장밖에 안 써요. 서울대 문과. 왜냐면 쓸 애들이 없어. 문과가 2명밖에 없으니까. 근데 보통 15장의 원서를 쓰고 8명, 7명 정도가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5장에 딱 들려고 보니까 내신이 2.7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2점대 어머니가 두려워하지 말고 쓰세요. 아시겠어요? 외대부고에다가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외대부고는 처음에 뽑을 때 문과를 뽑아요. 그러니까 제발 외대들은 성적이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는데 걔네들이랑 왜 비교하시냐고요. 걔네는 문과를 따로 뽑는다고요. 우리는 문과를 따로 뽑고 싶지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잖아요. 수학을 못 해본 적이 없는데 이상한 변태하는 이과 애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2점대 2.7까지는 저는 서울대 쓰면 거의 무조건 1차 합격한다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올해가 결과가 중요해요. 올해 저희가 지금 다 2.5, 2.7인 애들 다 원서를 쓰게 했거든요. 올해 오면 1점대가 없어요. 학교에 한두 명, 많아야 한두 명이야. 어머님들 때 더 심해질 확률이 있는 거죠. 애들이 더 자연계로 많이 갔을 테니까. 자, 지규는 이제 보시면 되고 실제적으로 점수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경제학과 보시면은 경제학과 농경제보다 훨씬 센데요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보면 1.76이잖아요. 이 애들은 외고 애들이 껴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어때요, 어머니? 2.19까지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게 70% 컷이에요. 70% 컷. 얘네가 100% 공개 못해요. 100% 공개하는 수가 2.5보다 다 밑이야, 서울대가. 봐봐요. 한숨을 다 쉬시잖아요. 올해 보면 정말 가관일 겁니다, 어머니. 가관. 올해 결과 나오시고 아직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올해 결과는 언제 나와요? 언제 나와요? 어디가 발표 언제예요? 6월에 발표하거든요. 그때 보세요. 서울대 분명히 2.5, 2.3 여기가 일반 전형 컷이 될 가능성이 크고 50% 컷이 70% 컷은 2.7까지 분명히 내려올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연대입니다. 이거 우리 안 쓰잖아요. 못 쓰는 거죠. 이건 쓰셔야죠. 그럼 연대는 어디까지? 연대가 지금 강남 애들을 문과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옛날 자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대가 하나고 애들 되게 싫어하는 게 하나가 5등급이었어요. 그다음에 외대보고 4등급이 넘어가면 싫어했어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광역자사고 전국자사고 전사고 처리를 했으니까 우리가 전사고는 아니니까 내려가면 최소한 서울대 정도 2.7, 2.8까지는 쓰셔라. 오필 확률이 꽤 많다. 괜히 쓸데없이 우리 연대의 가장 큰 자연계 애들이 여기 함부로 못 오는 게 영어 비율이 여긴 세요. 5점씩 가까. 5.7.5. 그러니까 이게 허들이고 수학이 200이다 보니까 수학을 잘한다고 해서 여기가 플러스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시로도 애들이 잘 안 넘어와요. 여기가 수능 최저 4배에서 뽑는데 우리 애들을 얘네는 되게 좋아합니다. 연대가 좋아하는 애들은 송도 애들이 아니라 강남 애들인 거죠. 우리가 돈 잘 내잖아요. 저 학교가 돈을 엄청나게 밝히는 대학이잖아요. 어머니 연대가. 빛과 소금, 뭐 재상봉 25주년 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와이프랑 같은 과를 나와서 요번에 70만 원을 뺏겼는데 어떻게 직장 옮길 때마다 제 번호를 알아갖고 동문회비 내라고 이상한 학교예요. 자, 국수탐중 2개 과목 등급합 4로 막아놨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지방 애들 못 올라오게 막아놓은 거고요. 활동 우수형에서 저거 어머니 생각보다 지방 애들 못 맞춰요. 그다음에 얘네들 보면 성북 애들을 별로 강북 애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걔네도 집값이 많이 올라서 분명히 빚과 소금 낼 수 있는데 희한하게 강릉과 목당 애들을 좋아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쓰시고 정 불안하셔서 3점대 중반이면 이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대신 어머님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4년 동안 송도로 보내요. 서울로 못 올라옵니다. 송도에서 교양 수업 듣는 정도에 불과한데 이게 3.48, 3.5 정도까지 합격권이에요. 대신 영어는 1등급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특기자 전형 국내고 전형이 있어요. 국제고가 아니라
언더우드 학부 114명이고요. 여기가 융합인문학부라고 107명입니다. 이게 두 개가 국내고거든요. 이거 두 개가 내신 3.5 정도까지는 거의 합격을 하고 실제로 영어는 근데 1등급 정도 맞으셔야 될 겁니다. 자, 연대 추천형입니다. 마음 아프니까 넘어갈게요. 우리랑 상관없어요. 연대 활동우수 전형에 보시면 자 사학과 신학과 2.51 됐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 올해 6월달 성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월달 내려가면 전 여기에다가 플러스 0.5 올해 사실은 저는 모든 전형에다가 플러스 0.7을 갖다 놓고 문과를 재조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0.7 정도까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사회학과 쓰는 애들한테 70% 1.67에다가 2.37까지는 연대를 써라. 연대가 서울대보다 컷은 높아요. 왜냐하면 연대는 서울대처럼 성실하고 바로 하셔도 돼요. 성실하고 공부 잘하는 애를 뽑는 게 아니라 공부 잘하는 애들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어머니 자제분이 서울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 두 군데 합격을 했습니다. 고민하시는 분 있습니까? 1초 만에 서울대를 가죠. 연대도 알아. 연대가 영재고 애들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근데 영재고 애들이 연대 싫어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연대도 알아요. 왜 겸허하죠. 걔네가 학추 같은 경우가 어머니 3.5배수라고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 연대 입학처에 있는 교수놈을 제가 수를 매겼어요. 대답을 안 해갖고 3.67배수밖에 안 뽑았어요. 지네들 성적 안 되면 5배수 뽑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려대학교하고 달라요. 고대는 5배수 이렇게 써 있거든요. 연대는 5배수 내외라고 써 있어요. 그 5배수 내면 5배수를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3.67배밖에 안 뽑은 거죠. 그러니까 정시로 147명이나 이월시키는 학교예요. 지멋대로 뽑는 것이죠. 이거 PT인가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맞나? PPT 아닌 것 같은데? PDF 아니에요? 아, 네. 애니메이션이 되나? 뭐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머니. 그래서 제가 올해 결과를 어머니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자료가 여기는 일단 문이과 나누기 전이고 이게 문이과 1년 차잖아요. 얘네보다 올해 결과를 보세요. 관성이 이제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강남 애들 지금 재작년까지만 해도 1.5 이내 애들은 문과 애들이 제법 있었어요. 지금 없어요, 어머니. 학교 가서 한번 지금 1.5 이내 애들 시험을 빨리 자랑스럽게 손 좀 들어보세요. 제가 컨설팅 무료로 해드릴게. 딴 지역은 빼고. 저 1.0인데요, 막 이러지 마세요. 성북의 개성여고, 뭐 개성고 여기는 문과가 1.0이야 지금 1등급이. 1등. 우리랑 전혀 다르다고요. 자, 국제형 전형 보시면 장담하는데 얘가 지금 3.98까지 뽑았거든요. 근데 이게 외고 애들도 있지만 일반고 애들도 있어요. 얘네가 외고 애들은 3.5 넘는 애들을 좋아하지 않아. 왜 좋아하지 않냐면 외고 3.5가 넘어가면 수학도 못하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외고 어머님들은 오히려 전 연대보다 고대 추천. 이 학교가 되게 나쁜 학교예요. 5배수를 뽑을 수가 없어요. 4.73 대 1이니까. 자, 정시 모집 추가 합격자 통보입니다. 자, 내년에는 이게 더 늘어나겠죠. 서울대학교하고 이제 여기는 뭐까지 잘 본 애들, 영어를 잘 본 애들이 보니까 서울대랑 좀 다른데 여기보다는 서울대 경영을 보시면 126명의 추가 모집이 있습니다. 연대 경영 괜찮죠? 좋은 학교예요. 자, 이게 우리 애들 못 믿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됐네요. 여기도 보시면 응용 통계 쪽이 사실은 작년에 이과 애들이 조금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특히 여학생 애들. 그래서 응용 통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피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경영은 충분히 좀 갈만하다. 자, 여기 좀 보시면 이게 작년도 정시 모집에 정외과 학생 11명 11번째 어디 갔지? 정외과 학생 정외과가 작년에 12명 추가 모집됐거든요.
문 닫고 들어간 학생의 생기부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컨설팅했으니까. 어머니가 되게 불안해하셨다가 마지막에 막 너무 활짝 웃으시면서 마지막 날 문 닫고 들어간 학생이에요. 한문 5등급. 자, 언어와 매체 99%지만 136점. 확통을 받죠. 그래서 등급이 2등급이라서 제가 서울대를 못 보게 했고요. 서울대 성적이 좀 낮다 보니까. 사회문화가 93% 나와서 2등급이 떴습니다만 연대 정외과 이 친구가 딱 11번으로 추가 합격이 된 친구입니다. 제가 어머님한테 생기부 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수생이란 건 눈에 보이시죠? 02년생이니까. 작년도 생기부. 자, 고대입니다. 자소서가 없어져서 사실은 우리가 좀 불리해요. 자소서가 없어져서 거꾸로 우리가 불리한데 이게 2023년도 거고 이게 2024년도 겁니다. 자, 어머님들 뭘 결국은 그래도 얘네들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냐. 2017년도까지는 고려대학교가 연세대학교랑 똑같았습니다. 모든 전형이.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서울 어머님들이 고대가 법대가 없어지면서 안 가기 시작을 하셨어요. 고대는 법대지, 연대는 상대고. 이게 이제 어머님들 머릿속에, 그 어머님들 머릿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고대가 다 지방 애들로 채워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7년도에 이 코로나가 올 줄 몰랐죠. 기숙사가 모자르기 시작을 했어요. 고대가 기숙사가 몇 개가 있냐면 3,800개가 있어요. 연대는 기숙사가 6,700개가 있다고 뻥칩니다. 그거 완벽한 뻥이에요. 6,300개는 송도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건 400개 무학학사밖에 없어요. 미우학사, 국제학사 다 없애갖고 지금 무학학사 하나밖에 없다고요. 잘 알아요. 잘 아는 거 같죠? 고대는 근데 기숙사가 3,800개인데 17년에 학부모들 모아놓고 공청회를 했어요. 저희 기숙사 더 짓겠다. 왜 학부모를 모아놓고 공청회를 했을까요? 학부모가 반대를 했어요. 학부모가 아니라 그 주변 상인들이, 주변 어머님들이 원룸 임대업 하셔야 되잖아요. 코로나가 올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고대가 전형을 싹 바꿔버립니다. 나는 강남 애들이 좋아, 제발 와줘. 서울 애들이 좋아. 그러면서 뭐를 했냐면 수능 최저를 갖다 붙이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3.8, 4.3까지 자연계가 붙었어요. 첫 해. 그 어머니가 단대부고 어머님이신데 4.38인데 자연계입니다. 신소재 공학부를 쓰시겠다고 했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4점대인데? 근데 8.25인데 5배수를 뽑았던 거죠. 됐어요. 그리고 수능 최저 맞춰서 합격을 했던 거죠. 자, 2017년 기준으로 단대부고에서 연대를 간 학생이 57명이고요. 고려대를 간 학생이 9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단대부고에서 고려대를 간 학생이 93명입니다. 연대는 17명밖에 안 가요. 이게 연고대의 위치인 거죠. 자, 고대는 합격권을 줍니다. 연대는 혹시 몰라요. 그래? 그 정도로 연고대가 차이가 나나? 아이. 그래서 요새 이 동네 다니는 애들 중에 보면 빨간색 물결이 넘쳐나게 많아지게 된 겁니다. 이제는 통역이 필요 없어요. 이제는 강남 애들이 제일 많이 가는 대학교가 고대가 됐어요. 어머님들이 송도까지 보내기 싫은 거죠. 자, 우리 이거 써야 됩니다. 몇 가지 쓰면 될까요? 2024년부터는 4개 영역 중 등급합 8입니다. 이거보다 세요. 이건 3개 등급합 7이고 이건 우리랑 상관없잖아요. 학교 추천. 해봐야 한두 명. 제가 보기에 전교 1등 애들이 이걸 쓸 수 있을 거고요. 우린 이걸 쓸 수밖에 없어요. 2점대니까 아니면 3점대니까. 자, 실제적으로 합격권을 보니까 고려대 학교 추천 빼고 학생부 종합을 보니까 문과 쭉 갖다 놓고 보니까 어머 2점대 중반 3점대 70% 컷 등급을 보니까 많아요. 여기다가 플러스 0.5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연계 어머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2점대 후반이 넘어가서 3점대가 넘어가면 고대 학생부 종합을 쓰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내년에는. 왜냐면 너무 많이 써요. 지금은. 근데 실제적으로 붙은 애들 보니까 고대 자연계 같은 경우 2.98, 3.1이 넘어가면 다 떨어뜨렸어요. 작년에. 경쟁률이 높아져서. 그래서 고대가 어머니 괜히 요강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요강은 왜 중요하냐면 6배수까지 갔다가 인원이 줄면서 5배수로 내린 거예요. 어머니 때부터 다시 5배수로 내려요. 왜 5배수로 내릴까요? 자신감이죠. 5배수만 해도 애들 충분히 채워라는 자신감이에요. 고대가 6배수까지 갔었던 건 자신감이 없어서였고 이게 5배수로 다시 내린 건 자신감이 된 거예요.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쓰는 걸 지가 알아. 그리고 수능 최저 맞춘 애들이 그만큼 많아진 거예요. 어머니 이거 원서는 괜히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요강은. 그래서 500까지 내려서 제가 문과 어머님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플러스 올해 6월 달에 보시면 3점대 중반까지는 무조건 쓰십시오. 3.67, 3.77도 합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북에 있는 1점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걔네들은 학교 추천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네 과목 4합 8을 걔네는 못 맞춰요. 여기 성북에서 오신 분들 정말 죄송한데 성북은 작년에 수시로 90% 갔어요. 제가 성북 가서도 설명을 합니다. 조만간 가요. 11월 15일인가? 제가 어머니 저희가 수시는 전국에서 제일 강한 학원이에요. 전국 어디에나 다 저희 학원이 있거든요. 크진 않지만 다 있다고요. 제발 그 못 믿는 얼굴로 좀 하지 마십시오. 계열 적합형은 외고하고 전국자사고 애들 쓰는 건데 우리 애들 써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얘네 블라인드 전형 안 해요. 두 번째 고대가요. 생기부를 볼 수가 없어요, 어머니. 처음에. 왜 볼 수 없는지 한번 보죠. 자, 서울대가 입학사정관이 몇 명이냐면 늘 상주하는 입학사정관은 36명밖에 없습니다만 9월 달이 되면 입학사정관의 숫자가 156명까지 늘어납니다. 교수들이 내려와서 입학사정관을 해요. 연세대학교가 몇 명이냐면은 12명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9월 달에 올라오면은 몇 명까지 늘어나냐면 작년까지만, 재작년까지만 해도 36명까지밖에 안 늘어나요. 왜냐면 연대는 학생부 종합으로 뽑는 인원이 되게 적어요. 왜 연대가 적을까요? 자연계에서 정시보다 지금까지 서울대보다 얘네가 훨씬 높았어요, 점수가. 원원이니까. 그리고 문과 애들은 연대가 어머님도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애들 빼버리고 강남 애들 뽑아버리면 얘네 끝인 거예요. 강남 목동 뽑아버리면. 실제로 중계 가서 설명해야 하잖아요. 그럼 어머님들이 그래요. 연대는 저희를 싫어해요. 서울대는 되는데 연대가 떨어져요. 이유는 하나예요. 연대가 덜 뽑으니까. 연대가 학생부 종합 숫자가 엄청 적어요, 어머니. 그죠? 지금 늘어난 거예요. 딴 대학교에 비해서. 근데 고대는 수능 체제를 맞춰야 하잖아요. 근데 얘네가 생기부 그럼 몇 명이나 했냐면 연대가 올해 늘렸습니다. 입학사정관을. 무려 24명을 늘렸는데 16명은 한림대 의대 입학사정관들을 빼갔어요. 왜냐하면 연대도 이제 의대에서 MMI 멀티플 미니 인터뷰를 하겠다는 거죠. 서울대처럼. 그리고 문과 사정관은 8명밖에 안 늘어났는데 연대가 원래 문과에 대한 자신감은 늘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걔네가 입학사정관이 그렇게 많이 늘어날 이유가 없어요. 고대가 입학사정관이 연대보다 훨씬 많습니다. 36명이 있고 나중에 62명이 들어와서 96명이 98명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얘네 한번 어머니 세 보세요. 제가 자신 있게 세 보드릴게요. 자, 뭐 그냥 650명이라고 잡을게요. 경쟁률 보세요. 11.32대 1이에요. 8,000명이에요. 그냥 가뿐하게 생각하세요. 8,000명이에요. 17.09대 1이에요. 900명이었어요. 17,000명이에요. 이것만 더해도 25,000명이죠. 자, 여기다가 뭐가 있어요? 종합전형이에요. 15.82대 1이에요. 적합성. 500명에 15.82대 1이면 이것만 해도 8,000명이에요. 자, 더해봅시다. 25,000명이에요. 이거를 9월 우리가 10일날 원서 마감을 치면 얘네들은 11월에 결과 나와야 되고 11월에 결과 나와야 되고 수능 끝나는 날 결과가 나와야 돼요. 수능 끝난 다다음 날. 1차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생기부를 볼 시간이 있다고요, 얘네가? 얘네가 작년부터 자기소개서 없앴어요. 왜? 어차피 안 봐. 성적도 안 봐요, 얘네. 처음에 붙은 다음에 이제 쭉 성적 처리를 쭉 해갖고 이제 성적으로 떨구는데 문제는 얘네가 얼마나 블라인드 처리를 안 하느냐가 문제죠. 만약에 블라인드 처리를 안 하면 우리 문과 4점대까지도 뽑힐 확률이 있어요. 내년도 6월 결과 보시고 학교 코드에 따라서 얘네가 학교를 이렇게 정해놓거든요. 전국자사 이런 식으로 광역자사 이렇게 정해놓거든요. 여기 전국자사 다음에 강남권을 만약에 높이 잡아버리면 어머님들 4점대도 합격할 확률이 많은 대학이에요. 어머니 얘네가 생기부를 못 본다니까요. 저희가 컨설팅 할 때 50분 봐요. 자, 얘네가 9월 10일 날 들어와서 원서를 봐요. 얘네가 9시부터 6시까지 봐요. 얘네가 초과 근무 할까요? 밤새 가면서 생기부를 볼까요? 저희는 그 다음날 컨설팅이 8개 있으면 밤새고 8개 봐야 된다고요.
쟤네가 뭐하러 봐요? 밥 먹으러 1시간 비우죠. 그럼 8시간 보죠. 담배도 한 30분씩 피고 올걸요? 그럼 하루에 생기부 정확하게 쟤네가 엄밀하게 보려면 한 사람이 8개에서 10개밖에 못 봐요. 30분씩 본다고 그러도 12개밖에 못 본다고요. 근데 2만 5천 개를 본다고요? 100명이 60일 동안? 아, 산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날 그렇게 못 믿는 얼굴로 쳐다보지 말고. 고대가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요? 심지어 의예과 원서를 일산에 해요. 다 의예과로 옛날에 자기소개서 썼어요. 근데 이 친구가 고대는 생공으로 쓴 거예요. 지방 애들은 좀 그런 게 좀 있죠. 서울대 연대는 무서워서 못 쓰고 고대를 생공으로 썼어요. 서울대도 생공으로 쓰고 4개는 의예과로 쓰고 근데 서울대 떨어지고 고대를 생공으로 붙었어요. 붙었다니까요. 1차로.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면접 가도 될까요? 뭐가 문제인데 제가 자기소개서를 전부 다 의예과로 올렸어요. 아니 무슨 말인지 모르는구나. 왜 이러세요 어머님들? 누가 강원우가 이렇게 괴롭혔나요? 한 번도 안 읽었다는 얘기예요. 의예과 가겠다는 거를. 와갖고 볼 거 봐서 떨어뜨린다고요. 고대가 그런 학교예요. 2만 5천 개 못 읽어요 어머니 산술적으로. 무조건 코드 매겨놓고 점수 매겨놓고 얘네가 커트라인 매겨놓고 수능 최저 맞춘 다음에 학교별로 진열을 할 거라고요. 대학들을 그렇게 믿으세요? 정부도 안 믿으시는 분들이? 오죽하면 2016년 2월 졸업자부터 받는데잖아요. 서울대 따라하기인데. 연대는 아직 이거 안 했어요. 이거 서울대랑 고대밖에 없어요. 자, 고려대학교 정시모집 추가 합격자입니다. 1차 충원, 2차 충원 나와 있고요. 경영 105명 쭉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 이건 나중에 정시 때 되게 중요한 자료예요. 플러스 알파를 하시면 돼요. 정원에다가. 정시 2차, 3차까지 또 따로 있습니다. 정시 3차까지 쭉 얘네가 해놓은 자료고 컴퓨터 입문 뭐 이렇게 쭉 얘네 입문도 따로 뽑고 이렇게 뽑습니다. 서영고 추천 전형 어디가 입시 결과를 보시면 자 제일 위쪽에 연대들이 쫙 추천 전형에 자리하고 있고요. 자 쭉 내려오는 게 이제 종합 전형입니다. 어디 쪽에 내려오냐면 고대가 좀 아래쪽에 차지를 많이 하고 있죠. 연대가 문헌정보가 또 옛날 도서관학과죠.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때만 낮았던 것 뿐이에요. 신학과가 어머니 엄청 높죠? 거꾸로 얘기를 하면. 이게 다 70% 컷에다 맞춰놓은 거고 실제 합격자예요. 자, 수능 초이스 한번 가볼게요. 자, 국어입니다. 다 이거 하실 거죠? 엄매. 화작 보실 분들 손 좀 들어주실래요? 신영기 선생님한테 열심히 들으셨죠? 자, 화작이 불리하지 않아요, 어머니. 엄매가 더 유리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왜냐면 잘하는 애들이 엄매를 많이 하니까. 이과 애들이 엄매를 많이 하니까. 서울대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변환 표준을 작년부터 안 썼거든요. 올해부터 안 쓰는 거예요, 서울대가. 그랬다가 지금 망했죠. 작년에 망했어요. 사탐 경제에서. 처음에 경제가 재작년에는 애들이 되게 어렵게 나와갖고 커트라인이 되게 높아서 점수가 되게 높았거든요. 그래서 서울대가 옳다구나 하면서 사탐에서 변환 표준을 안 때립니다. 변환 표준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진도대로 갈게요. 표정들 보시니까. 자, 일단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 아들, 딸이랑 얘기할 때 그래도 이 정도는 얘기를 하셔야 마음이 편해요. 야, 국어 45문제지? 80분이야. 이 정도는 알고 가십시오. 내신 국어가 어려워요? 수능 국어가 어려워요? 수능 국어가 훨씬 어렵죠, 어머니. 왜일까요? 내신 국어는 본 지문이에요. 봤던 지문이에요. 어? 어디선가 봤었던 지문인데 수능 국어는 한 번도 못 봤던 지문인 거죠. 그걸 풀어야 돼요. 힘들죠. 수학은 내신 수학이 어려워요? 수능 수학이 어려워요? 수능 수학이 훨씬 쉬워요. 왜 쉬울까요? 무려 100분이나 줘요. 그리고 17문제는 2점 3점짜리예요. 세상 편해요. 13문제만 잘 보시면 돼요. 그 13문제 때문에 우리가 항상 골치를 아프잖아요. 탐구는 30분이에요. 자, 탐구는 19과목이라고 써놨어요. 과탐 과목까지도 볼 수 있어요, 어머님들. 자, 수원 수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말씀 들으셨죠?
왜 드는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미적이 정말 어렵게 나올까? 실제적으로 수학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는 과목이 확통이래요. 근데 확통 절대 어렵게 못 내요. 왜? 수학을 안 하는 문과 애들이 너무 많죠. 못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어렵게 넣으면 애들 눈물 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어렵게 못 내. 이게 우리의 딜레마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번, 22번이 점점 어려워져요. 22번까지 가보니 수원 수투예요. 자, 교육부 수능 수학 채점 방법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아픔이죠. 미적 기하는 82, 83만 나와도 1등급이 나오는데 우리는 88을 맞아야 되고 87, 88만 맞으면 되는데 92를 맞아야 돼요. 자, 20번, 22번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게 올해 겁니다. 올해 6월, 9월이에요. 문과 애들은 여전히 22, 21번이 어렵습니다. 자, 왜 확통이 이렇게 나오는지 지금부터 볼게요, 어머님들. 이거 왜 애니메이션이 안 될까? 정말 열심히 애니메이션을 그려놨는데. 자, 그냥 말씀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확통이 있고 미적이 있어요. 평가원 교수들이 알지만 모르는 단어가 있어요. 서울대 수학과 나오신 그 고명하신 분들이 국어사전에 있는 단어를 애써 무시하는 단어가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수포자라는 단어입니다. 자, 점수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 점수가 표준화시키는 게. 그러다 보니까 수포자들이 미적을 가면 확통이 더 유리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디로 가냐면 일로 가요. 이게 공통과목 평균 점수예요. 근데 미적하는 애들은 수학이 이과니까 이거보다 높죠. 한 이 정도 나와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에 이제 확통을 하는 애들은 수학을 또 포기하는 애들도 있지만 내가 잘하니까 표점으로 평가원이 하는 건 확통은 못하는 애들이 있지만 이게 올라가니까 이게 더 길다라는 거예요. 얘보다. 그래서 확통은 올라가요. 이만큼. 꽤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얘는 덜 올라가도 되지만 이렇게 돼서 원래 점수가 얘보다 높아버리는 거죠. 이 차이가 생겨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확통하는 애들이 미적하는 애들보다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표점이. 그래서 미적하라고 하는 거예요. 문과 어머님들한테 미적하라는 얘기 몇 번 들어보셨잖아요. 문과 어머님들도. 왜 미적을 하라고 하면 이제 따님이 엄마 저기 야 엄마가 어디서 들었는데 미적하래.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이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뭘 알아. 엄마도 문과였잖아. 엄마 내가 확통하면 80점이 나오는데 미적하면 60점이 나오가. 엄마 책임질 거야?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면 세상 가장 무식한 얘기예요. 자, 몇 점과 몇 점이라고요? 74점과 26점이에요. 그럼 확통으로 시험을 봐서 80점이 나오는 애들은 어떤 애들일까요? 걔가 확통으로 26점을 맞고 공통 과목으로 54점을 맞는 애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전체로 80점을 맞으려면 공통으로 한 64점 맞고 확통으로 16점 맞는 애들이나 공통으로 62점 맞고 확통으로 18점 맞는 애들이에요. 맞죠? 공통으로 62점을 맞는다니까요. 64점을 맞는다니까요. 미적을 봐도 걔는 62점, 64점을 맞아요. 그리고 미적 8문제 중에 3문제 깔끔하게 날리라고요. 그럼 5문제만 맞추면 돼요. 그럼 미적 점수로 3문제 날리면 몇 점이냐면 12점 날라가면 14점이에요. 더하면 몇 점이에요? 78점이에요. 그럼 78점이면 난 2등급이 되는데 확통을 봤더니 80점이 나와도 3등급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짓을 하시냐고요. 표점으로도 78점 훨씬 높은데 미적을 본다고 애가 이렇게 점수가 내려가지 않는다니까요. 물론 이렇게 말해도 어머님들이 미적으로 옮길 확률은 한두 명이 불과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진실은 말씀드려야 된다는 거죠. 절대 미적을 봐서 확통 대신에 떨어지지 않아요. 거꾸로 미적 봐갖고 30번, 29번 풀지 마세요. 깔끔하게. 30번, 29번 날려. 그리고 공통에서 20번, 22번 날려. 그래서 수학 4개 틀리고 84점 맞아. 1등급이네? 어머 서울대가 그냥 가이네?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따라갈 수 없다고요. 확통이 절대로 미적보다 점수가 높아질 수 없어요. 이 평가원 교수들의 이 수포자를 무시하는 전략들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지금 이제 고3에 시골 있는 애들한테 야 미적이 더 유리해갖고 수포자들을 그냥 미적을 찍게 하세요. 그러면 확통이 더 유리할 수 있어. 물론 그런 일은 없죠. 미적이 양이 많지 않습니다, 어머니. 왜냐면 범위가 똑같아요. 그리고 30번, 29번 난리지. 어차피 이과에도 못 풀어. 여기 보시면 어머니 작년도 수능하고 올해 수능입니다. 22번, 30번, 29번, 20번 똑같아요. 미적 선택하면 이거 두 개 날리고 똑같잖아요. 28번도 날려 그냥. 나머지를 맞추는 거죠. 2점, 3점짜리. 똑같아요. 확통하는데 30번을 맞춘다고요? 어머님들이? 맞출 수 있죠. 잘하는 애. 그리고 그래서 대부분의 수원수투 선생님, 양승진 선생님도 고정민 선생님도 수원수투를 할 때는요. 특히 양승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미적, 확통, 기하는 전부 다 방송으로 찍어갖고 집에서 풀이를 해주세요. 수업 시간에 수원수투만 푸니까 이과만 문과반이 따로 없어요. 꼭 알고 계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수학? 좀 믿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불리한 거예요. 14,000명이 이 안에 포함되면서 몇 프로밖에 없다고요? 4%밖에 없다고요. 18,000명 중에 4%밖에 없다고요. 18,000명 중에 4%면 몇 명이에요, 어머니? 720명밖에 없는 거예요. 13,000명의 1등급이었던 애들이 800명으로 준 거라고요. 이걸 다 미적과 기하놈들이 가져간 거예요. 7,000명이었던 이 떼잡놈들이. 왜 우리가 그 들러리가 돼야 되냐고요. 이태원 애도 기간이 지나가면 교육청 앞으로 가셔서 촛불을 드셔야 됩니다. 수학을 정상화 시켜놔라. 가형과 나형으로. 이거 진짜 천인공노한 짓인데 어머님들이 너무 착한 거야. 1등급이 사라졌다니까요. 자, 국어는 엄매가 굉장히 유리해 보여요. 근데 실제 수능에 갔더니 1등급이 엄매가 60%, 화작이 40%로 줄어요. 왜냐하면 화작 애들이 나중에 올라오는 거죠. 이 동네 국어 선생님들 보면 자, 어머니 국어가 왜 어려워요? 지문의 양이 일단 길어요. 독해 지문이 이렇게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2학년 때까지 우리 대치동에서 독해로 유명하신 국어 선생님이 없었어요. 그쵸? 예고일 때 손영문 선생님이 열심히 들었더니 문학만 가르쳐? 고등학교 2학년 와서 이은직 선생님 들었으니까 문학만 가르쳐? 어머? 이제 독서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독서 누가 잘하죠? 제가 미탐 원장이니까 김동수 쌤이 잘한다고 하겠죠? 다 잘해요. 수학이 생명 선생들이 유전 못하면 못하지 대치동에서 수업을 못하듯이 독해를 못하면은 대치동에서 국어 선생으로 살아남을 수 없어요. 고3 선생으로. 근데 차이는 있죠. 요새 젊은 선생님들은 다 구조 독해라고 합니다. 지문의 양이요. 하나 8절째예요. 하나 여기까지예요.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부터 7문제가 나오는 게 독해라고 독서라고요. 우리가 비문학이라고 부르는 그 과정. 자, 그래서 독서는 다 잘하는데 김동국 선생님이 해자가 된 거죠, 오히려. 국어를 요새 2타임씩 들어요. 이과 애들도. 수학은 하나만 듣는데 수학 1등급 받기 쉬워졌으니까. 국어를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김동국 선생님은 독서의 본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월부터는 꼭 들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들어오잖아요. 7, 8월에 들어오면 이 선생님 수업 방식이 이해가 안 돼요. 인강에서 앞부분을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1이라는 일치월장에서 1이라는 단어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김동국 선생과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김승린 선생님, 강민철 선생님, 김은양 선생님 전부 다 구조독해인 거죠. 구조독해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머니 우리 애들이 왜 독서를 못하냐면 이게 아이패드를 줘서 이렇게 나누든 스마트폰이어서 이렇게 되면 애들이 독서는 잘할 거예요. 근데 글로 되어 있잖아요. 애들이 이거를 읽어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까먹어. 그러니까 이거를 읽는 법을 가르치는 게 김동욱이에요. 구조독해는 뭐냐면 단락단락을 찢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되는 단어는 이게 중요하고 이게 중요하고 이게 중요하고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 구조독해를 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되게 줄여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근데 구조독해 선생님들 설명을 들어보면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이 모든 게 들어맞지 않아. 안 들어맞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대부분 들어맞아요. 거의 들어맞아요. 가끔 안 들어맞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듣는 어머님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신영기 선생님 모신 것도 신영기 선생님 그 중간쯤에 있어요. 문해력을 계속 강조를 하세요.
그래서 문해력이라고 그러니까 문제 해결력이라고 누가 하시는데 그건 수학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문장의 이해력입니다. 신영기 선생님을 제가 8년 전부터 알았는데 모시기 되게 힘들었어요. 작년에 2강에서 하셨는데 40명에서 시작해서 80명인데 저는 신영기 선생님이 또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어 전공자로서. 야, 저희 두 분 그렇고 다른 국어 선생님들은 알아서 평가를 하시고 어머님들이 잘하세요 다. 근데 나머지 젊으신 분들이 전부 다 구조독해라는 거죠. 짧게 시간을 줄여주는 방법. 왜냐하면 김동욱 선생님 방법이 되게 난해하고 지루해요. 이거를 잘못하면 되게 수업을 못하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젊은 선생님 중에 이걸 시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김동욱 선생님이 제일 먼저 마감이 되고 어떻게 보면 해자가 돼버린 거죠. 이젠 국어를 2개를 듣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옛날에 수학을 2~3개 들었잖아요. 지금 그렇지는 않죠. 자, 그래서 화작을 하시는 분들은 화작이 짧은 독해니까 반드시 문장의 순서를 어떻게 푸시냐면, 자, 작년에 인천에서 사고 터진 거 아시죠? 학생이 시험 감독교사 고소한 거 기억나세요? 고소했어요. 학교 선생님, 그 시험 감독 선생님이 자기 학교도 아닐 거 아니에요. 딴 학교 가서 시험 보거든요. 자꾸 제일 뒤부터 풀라고. 선택 과목부터 풀라고 한 거죠. 왜냐면 1번이 작년에 독서였거든요. 애는 1번서부터 푸니까 계속 독서부터 풀겠대. 잘하는 애는 결코 아닐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 선생도 오지랖이 넓어. 그냥 놔두면 되지. 지네 애도 아닌데. 3번이나 했대잖아요. 3번. 나 같아도 고소하겠다 진짜.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었을까요? 국어 선생님이니까 뭐라고 했겠죠. 엄매는 무조건 사실은 우리가 선택부터 하라고 해요. 왜냐면 전혀 다른 내용이니까 잊어먹기 전에. 왜냐면 애들이 독서한 다음에 멍해지거든요. 화작은 문제 푸는 방법이 무조건 문학부터 푸십시오. 선택부터 푸는 게 아니라 문학을 풀고 짧은 비문학이에요. 화작은. 글이 요 정도예요. 이거를 하고 나면 나중에 독서가 될 수도 있어요.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잖아요. 독서랑 문학이랑 어떻게 다른데? 애들은 딱 보면 알아요. 독서는 어머니 무조건 길어요. 그리고 문학은 문학 작품인 걸 애들이 보면 안다고요. 처음 보는 내용이지만 적어도 문학과 독서는 애들이 나누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비문학 하기 전에 화작을 하고 나면 성적이 올라요. 엄매는 문법을 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하지 마십시오. 문법 한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은 적게 걸리지만. 그래서 만약에 엄매를 하고 싶은데 아직 문법을 안 했다. 특강 중에 엄매 특강을 어디서든 들으십시오. 어느 학원이 있든지. 그래야지만 엄매는 됩니다. 이건 문법이라서 애들이 되게 귀찮아해요. 실제로 6월, 9월엔 차이가 많이 나다가 수능 때는 거의 따라 붙습니다, 어머니. 점수 차이가 거의 없어요. 화작한 애들이 많이 올라온다는 얘기겠죠. 자, 탐구입니다. 어머님들 궁금해하시는 거. 2021년과 2022년 올해 건 아직 없어서 제가 2개를 다 했고요. 만점 표점이 이렇게 나옵니다. 서울대가 실제로 재작년에 사탐이 너무 쉬웠어요. 거의 만점 1등급 원점수가 만점이 되다 보니까 그의 경제가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표준 점수로 적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제 50점짜리한테 이득을 주겠다는 얘기였죠. 인원수가 적은데 문제가 어려운 걸 선택한 애들이니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라는 걸로 서울대는 변환 표준위를 없애버리고 표준 점수라는 걸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건 뭐냐면 탐구 과목을 대학에서 자체 보정한 값으로 표준 점수를 100분위하고 맞춰갖고 자기네들끼리 보정을 한 값이에요. 후회되지 않게, 불리하지 않게. 근데 서울대가 표준 점수를 그대로 적용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작년에 서울대가 그래서 망했죠. 표점을 그대로 줬더니 경제가 이번에는 불리해. 정치와 법본 애들은 바보가 돼버렸어요. 같은 만점을 받았던 이유만으로 얘는 68점을 받고 있는데 사문은 보통 68점, 70, 보통 사문들이 선택이 많아요. 그래서 문과 하시는 분들은 저는 사문을 추천합니다. 생윤보다는. 생윤이 만점 받기가 의외로 힘든 부분은 윤사가 하나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생윤과 윤사의 차이는 어머님들은 잘 모르시는 단어이잖아요. 생윤은 도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윤사는 윤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기론, 주리론, 어머니 어렸을 때 그 힘들었던 것들이 다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생윤 문제만 갖다 놓고 난이도를 못 주니까 윤사에 있는 걸 하나씩 툭툭 치기 시작을 했어요. 2020년부터. 그래서 윤사가
1등급 원저수가 만점이었다가 한 문제씩이 툭툭툭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1등급이 47점으로 내려간 거예요. 생윤이. 도덕인데 만점이 안 나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머님들. 도덕은 바른 생활이잖아. 내 아들이 비록 학교는 안 가지만 바른 생활은 하는 애들이었는데 바른 생활에서 틀린다니까요. 이게 윤사 부분이 하나씩 쳐들어와서 그래요. 그래서 생윤하시는 분들은 윤사까지 반드시 조금 점검할 것. 이게 PT가 돼야 사실은 내용이 되는데 이게 PT가 왜 안 될까요? 제가 말하는 건 과탐의 표준 점수는 72점, 68점이 다 넘어요. 요 과목을 한번 좀 바라보시라는 거죠. 문과 어머님들한테 지구과학을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사문 아니면. 사문은 어렵다 보니까 1등급 점수가 항상 그래도 유지가 돼요. 50점이 나올 리가 없어요. 이렇게 좀 유리해요. 서울대 갈 때. 자, 뭔 얘기냐면 이 지구과학이라는 과목이 과학이 아니에요. 우주가 빠져갖고 되게 쉬워. 선택자도 14만 명이라서 지금 이과 애들한테는 전 국민의 지구과학이 된 거예요. 근데 어머니 서울대건 연고대건 과탐 보지 말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문과 어머님들이. 얘랑 얘가 과목이 똑같아요. 혹시 한지를 보시는 분들은 나는 도대체 왜 이걸 안 하는지 되게 궁금한데 한지와 지원은 제가 100% 추천합니다. 똑같은 과목이에요. 제일 어렵게 나오는 것도 기후야. 두 개 다. 그래서 한지하고 지원은 조금 한지 보시는 분들 우리 이기상 선생님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구과학 원을 한번 슬쩍 권해보세요. 이게 표점에서 엄청나게 유리해요. 서울대 그대로 표점으로 가져가면 상대가 안 돼요. 어머니 사탐 다른 과목들은 다 64점, 63점인데 1등급을 못 맞기 힘들어요. 특히 이과 애들이 잘 못해. 왜냐면 자 지구과학이라는 거를 전 세계에서 몇 나라나 어머니 준비할까요? 모르시죠? 어머니도 문과인데 뭐 감히 지구과학이라는 거를 대학에선 필요 없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5개 나라만 지구과학이라는 용어를 써요. 5개 나라밖에 없어요. 인도, 일본, 한국, 중국, 대만. 나머지는 다 지질학하고 천문학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구과학 교수들이 얼마나 놀래겠어요. 제 친구가 지구과학 교수가 있거든요. 서울대학교에. 5년 전만 해도 제일 천대받던 과목이었어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지구과학 누가 해요? 물리화학 필수. 옛날에 이랬잖아요. 다. 근데 갑자기 온 국민의 지구과학이 된 거야. 근데 천체가 빠졌어요. 반이나. 금성의 최대의각 이런 게 빠졌다고요. 그러니까 지구과학은 제가 이과 어머님들한테도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유리한데 왜 하지 마요? 만점 받기 되게 힘들어요. 지엽적으로 많이 나와. 왜냐면 14만 명이나 선택했으니까 킬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말 들어봤죠. 물리는 역학이야. 뭐 화학은 양적 반응이야. 뭐 이런 말 다 들어보셨잖아요. 비록 문과 어머님들이시지만 생명은 유전이야 이러고 있는데 지금은 없다니까? 없으니까 지엽적으로 막 내. 한국지리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로 둔갑을 해갖고 탁 나오는 거예요. 한지랑 지원은 정확하게 같은 과목이에요. 한지 하시는 분들 진짜 딸한테 조용히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조용히 가서 지구과학은 어때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42점만 맞아도 1등급이라고요. 43점 맞아도 1등급. 왜? 과학을 이과를 못하는 애들이 전부 다 지구과학으로 나중에 옮겨. 그러니까 평균이 낮아. 1등급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자, 봅시다. 문항이 얼마, 사회문화가 최대 앞에 얼마 없죠. 생윤에 보면은 앞쪽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50점, 47점이 나올 확률이 많은 거죠. 경제가 문제를 좀 쉽게 냈더니 경제를 전략적으로 선택했던 애들이 망해버린 겁니다. 올해가 경제가 되게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제가 경제 선택한 애들이 울면서 웃길래 야 올해는 경제 선택하면 넌 대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올해 대박 칠 겁니다 이거는. 자 이게 아름다운 정규분포 곡선이어야 되는데 안 이렇다니까요. 사회문화를 보시면 경제를 보시면 이 애들은 도대체 왜 사회문화와 경제를 선택하는지 궁금하시죠? 이 정신 나간 애들은 뭘까요? 밀려 쓴 애들일까요? 반이라? 이 애들은 뭘까요? 그걸 그렇게 보시면 이제 대발을 해드려야 되겠죠. 대전에 밑에 있는 대학은 사탐을 2개 봐라, 과탐을 2개 봐라지만 한 과목밖에 반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방 애들은 이지영 선생님이 신인 줄 알아. 생윤만 들어.
그러니까 이거는 아래쪽이 거의 없어요. 마지막까지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고요. 이 애들은 뭐냐면 하는데 안 되는 애들인 거죠. 이 애들은 그냥 찍는 애들이에요. 내가 언제 사탐 두 과목 시험 본다고 그랬나? 3학년 때 그냥 경제하니까 그래, 경제 찍어. 이런 애들인 거죠. 이게 자연계에서는 어머니 얼마나 끔찍한 게 제가 연대 화학과를 나왔어요. 화학 선생을 했어요. 잘했죠. 화학과 나와서 화학 선생 했으면 잘한 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대구나 광주에서 학원 선생을 했으면 저는 화학 안 했을걸요? 수학 선생을 하지 제가 왜 화학을 해요? 연대 자연계를 나왔는데. 대치동에서도 연대 자연계 나온 사람, 고대 자연계, 서울대 자연계 나온 사람이 수학 가르치잖아요. 지방이라고 왜 과학을 가르쳐? 지방에 과학 선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일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경북대 상주 캠퍼스라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경북대 상주에 분교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가 내 아들이 거기만 가면 되는 건데 절대 그냥 안동대는 또 싫어. 사립대는 보내고 싶지 않아. 계명대까지 가서 800만 원, 1000만 원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경북대 상주를 가야 되는데 얘가 생명은 풀었어요. 6등급. 화투는 찍었어요. 4등급. 화투로 대학을 합격한 애예요. 찍어서 30초 만에. 이게 지방이라니까요. 그러면 지방 애들이 이거를 왜 할까요? 한 과목만 하면 되니까 저쪽에 몰려 있는 거예요. 할만하니까. 이런 아름다운 정균포국선이 안 나온다고요. 이게 어머니 지구과학도 보시면 이 앞부분이 없어요. 왜? 옮긴 애들이 있잖아요. 처음에 물리화학을 했다가 옮겼던 애들이니까 뒷부분은 되게 풍성해. 중간 부분은. 포기하는 애들은 없어. 지구과학도. 할만하다니까요. 실제적으로. 한지 하시는 분들한테는 전 지구과학 원하시면 두 과목 공부하는 게 아니라 1.2 과목 정도 공부하시는 거예요. 1.2 과목. 단원이 그래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표점이 사탐이 워낙 불리하다. 적어도 1등급을 맞으려면 서울대 가려면 그래도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우리 아들 딸이 내년에 1등급 맞을 거잖아요. 그런 희망과 꿈을 갖고 사시죠. 맞을 겁니다. 근데 점수가 달라요. 연대 과학이나 고대 과학의 표점이 이렇게 높단 말이에요. 과학을 시험 봤을 때 그래서 71점 이게 변환 표준 점수예요. 100분위하고 맞춰서 점수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쪽은 똑같아요. 2등급인데 내가 지구과학으로 바꿀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이유가 없어. 어차피 똑같아. 사탐이든 과탐이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 나쁜 놈의 새끼들. 자연계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왜 서강대가 우리가 문과 침공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서강대 경영학과의 84%가 자연계 애들이라고요. 건대 공대를 못 가는 애들이 서강대 경영을 합격을 해요. 얘네가 서울대를 따라다니면서 낙원으로 가요. 왜냐하면 서울대가 지금까지 과탐이 2였잖아요. 그래서 2를 준비하다가 망한 애들이 서강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탐 비율이 되게 적어요. 탐구 비율이. 근데 이게 문과 침공으로 올지는 몰랐죠. 이과 애들이 문과를 가는 거죠. 서강대 교수 지금 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서강대 그 경영학과 교수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야, 너 그런 식으로 하다가 애들 나중에 다 반수해. 얘네들의 논리는 이거예요. 어차피 지금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과가 많은데 우리가 이과를 받는 게 뭐가 문제냐. 정신을 차려봐야 돼. 반수해갖고 애들이 다 나가는 걸 봐야 문과 애들을 뽑을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 학종을 써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정시로는 이것들이 밀고 들어올 가능성이 제법 있어요. 특히 어디? 한양대 상경, 서강대 여기. 시립대가 어머니 이따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문이. 그래서 시립대가 93%가 자연계 그죠. 딴 대학은 그나마 연대나 고대는 이게 수학 배점이 높지 않아. 그러니까 못 나오게 좀 막아놨는데. 딴 대학은 뭐 어머니 자 어머니 아들이 건대 공대를 건대 기공을 갈래 고대 경영을 갈래 이런 점수가 나온다니까요. 서강대 경영을 갈래. 그럼 누가 건대 공대를 가요? 서강대 경영을 가지. 그래서 애들이 다 서강대 간 거예요. 그것들이 반수하고 다 나와 봐야 애들이 정신을 차릴 텐데
하필이면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또 잘 안 나와. 그러니까 나중에 봐야 돼요, 걔네들은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작년에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애들이 반수 그리고 재수생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요. 연대가 왜 논술 전형을 포기 안 할까요? 나라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연대가 논술 절대 포기 안 해요. 이유가 뭘까요? 논술로 연대를 간 애들은 자퇴하지 않아요. 논술로 갈 수 있는 최고의 대학을 간 거니까. 서울대가 한 해에 500명이 자퇴를 하고요. 연대가 한 해에 600명이 자퇴를 한단 말이에요. 재작년에 성균관대 한양대가 둘이 합쳐갖고 1,500명이 자퇴를 했어요. 왜? 감화될 시기가 없었죠. 자, 어머님들 우리 다시 리와인드. 20살 때로. 내가 한양대를 갔어. 성균관대를 갔어. 후기로 갔네? 엄마 하나만 더 맞았으면 나는 서울대 연고대를 갈 수 있었는데 한두 개 틀리는 바람에 재수를 해야지. 어머니를 꼬셔서 반수를 해야지. 그러고 있는데 남자친구들이 집에 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월부터 술 마셔, 2월부터 술 마셔, 3월까지 술 마시는 거죠. 그러면서 선배들한테 감화가 돼요. 우와, 성균관대학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였네. 성균관대 법대가 지금까지 사시에 제일 많이 붙었어. 이래서 성대에 그냥 머무르는 거죠. 한 대에 머물렀던 겁니다. 근데 그게 없었어요, 코로나 시절에. 반수가 막 튀어나오기 시작했죠. 역대급이에요. 지금 17만 명이 재수생들이 시험 보는 건. 올해 고3 애들이 어머님들은 얼마나 어머님 고2들을 우습게 보고 있냐면 고3이잖아요. 벌써 재수를 꿈꿔. 내년도 되면 내가 쟤네들보다 20점은 더 잘 받을 걸? 다 이러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코로나를 예비 고1 때 맞았던 우리의 아픔인 거죠. 아무튼 이게 문과 침공이 문제라니까요. 이제 튀어나와 봐야지 이것들이 정신을 차릴 텐데. 심각합니다. 자, 2부 주요대 요강 안 하려고 하였으나 해야 되겠죠? 할까요? 서성화는 제가 자르고 왔는데 우리가 서성화는 잘 안 써요. 왜 안 쓸까요? 면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대랑 경희대를 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서성화를 써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공포감에 요새 시달리고 계시잖아요. 다음 주에 제가 아마 문과 설명회 다음 주에 할 때는 서성한 중경 외2 시까지 해놨거든요. 왜 PT가 안 보이지? 제가 이걸 따로 여기까지만 자르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잘랐나 봐요. 무조건 어머니 제가 보기에 서울대가 진짜 2.7, 연대가 2.5, 고대가 4.0까지가 커트라인이 될 거예요. 내신 성적으로 학종으로 쓸 수 있는 문과 어머님들. 장담하는데 서연고입니다. 연대는 인원이 적어서 그래요. 서울대보다. 인원이 적고 일단 뽑는 애들이 적어요. 여기는 540명밖에 뽑지 않고요. 여기는 몇 명을 뽑죠? 1375명을 뽑는다고. 이게 이과문과 합친 숫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더 많이 뽑을 수밖에 없어요. 고려대는 자연계는 제가 2.9까지만 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문과는 4.0까지 쓰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내년도 얘기입니다. 올해 6월 달에 나오는 결과를 보시고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 그때 가서 저 뚱뚱한 놈 말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시고 저한테 다시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일단 서성안을 안 쓰는 이유는 어머님들이 정시를 잘 볼까 봐 못 써요. 서성안이 면접도 없고요. 수능 최저도 없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혹시 붙을까 봐 못 쓰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쓰기 시작하잖아요. 2점대들이 쓰면 전 무조건 납치입니다. 장담하는데 다 뽑아갈 겁니다. 3점대 초반까지 서성안을 쓰는 순간 우리 애들은 다 뽑혀갑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순간 정시에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게 가끔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대하고 경대를 쓰는 거예요. 경희대가 내년부터 좋아진 게 한의학과가 확통만으로 뽑기로 얘기를 했어요. 미적까지 뽑다가.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추는데 경희대가 이제 논술하고 학종에서 걔네는 수능 최저가 있잖아요. 그 학통에서는 확통을 봐야 돼요. 그리고 사탐을 한 과목 이상 꼭 봐야 돼요. 이걸 정해버렸더라고요. 경희대가. 경희대에 센 데는 거기랑 이제 호스피탈리티 경영학과 두 개가 세죠. 거기도 전부 다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경희대 중대까지는 다음번 제가 문과 설명회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 텐데 집에 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수학
미적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6점 정도 아래가 나더라도 등급이 같을 수 있고요. 오히려 등급이 표점에선 더 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공통은 수원 수투는 똑같아. 그래서 미적에서 우리 딱 네 문제만 맞자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80점이거든요. 자, 미적에서 네 문제 맞히면 네 문제 포기하시면 26점에서 16점 날아가는 거니까 10점만 맞는다고 생각하고 공통에서 70점 맞으면 돼요. 22번 날리고. 그러면 이게 무조건 1, 2등급, 2등급 나올 수 있죠. 그러다가 미적에서 찍어. 하나가 더 맞았네? 그럼 1등급이에요. 그러면 서울대 무조건 가는 거죠. 객관식이잖아. 30번 포기하고 29번 두 문제 버리고 나머지 두 문제 중에서 객관식이니까 맞을 확률이 얼마든지 있다고요. 25분의 1이에요. 두 문제 다 맞을 확률. 한 문제 맞을 확률은 5분의 2네요. 두 개, 둘 중에 하나니까. 두 개 더, 5분의 1, 5분의 1이니까. 그러면 세 개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미적에서. 한번 얘기는 한번 해보세요. 너 혹시 점수 어떻게 매기는지 알고 있니라고 물어보세요. 저것 때문에 확통하는 애들이 점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리하시는 분은 지구과학 얘기하시고 사문이 좋은 점은 딱 하나예요, 어머니. 표점에서 가장 플러스 점수가 나올 수 있어요. 생윤하고 경제가 표점을 요동일 칠 거예요. 경제가 올해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작년에 쉬웠으니까. 재작년에 어려웠거든. 서울대가 변표를 저렇게 바꾼 건 표준 점수 바꾼 건 순전히 하나예요. 얘네들 살리겠다고. 어디 갔지? 얘네들 살리겠다고 했었는데 경제를 올해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 이제 올해 시험에는 경제가 다시 어려워지겠죠. 서울대 입학처장이 한 얘기예요. 변환 표준을 없애고 표준 점수를 하는 게 경제를 딱 예를 들면서 어려운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쉬워져 버리니까 오히려 불이익이 돼버린 거죠. 이게 팩트. 뭐 궁금하신 거? 올해 어머니 결과를 보세요. 올해 결과가 작년까지는 어느 정도 관성이라는 게 묻어 있어서 문과 이과로 그냥 간 게 있었어요. 어머님들한테는 얘기를 하면 재작년인 거죠. 3년 전에 어차피 문과하고 이과였고 지금 고등학교 4학년 애들 여기는 그냥 문과는 문과 따로 가고 이과는 이과 따로 가면서 확통하고 미적을 나누기도 했고 솔직히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과 애들한테 확통 내신 보라고 얘기해요. 이율 배반적이긴 하지만 걔네들이 문과 애들이랑 확통을 부르면 걔는 무조건 1등급 더 올라가는 거예요 점수. 그러니까 문과 애들이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니까요. 예, 말씀하시죠. 강남 애들 좋아하는 학교는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고대, 연대, 한양대, 성균관대, 서강대 순서. 서강대는 강남 애들이 어차피 자기네들을 버린 걸 알아요. 그래서 어머님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걔네 합종 뽑을 때 강남 애들이 거의 없어요. 성균관대는 좋아하는데 어머님들이 안 가시는 거예요. 원서 쓰기만 하면 바로바로 납치해 갈걸요. 근데 쓰지 말라고 배우실 거예요. 왜냐면 수능 잘 볼까 봐. 아니 모의고사 올해 1등급 나오면은 올해 1등급 나오고 확통 2등급 나오면 무조건 연대 서울대 가요. 서울대 문과를 가는 순간 확통 1등급이 나오는 순간 그냥 서울대는 그냥 문 열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 나쁜 놈들이죠. 단대보고 희문고 저 나쁜 놈들. 전교 100등들이. 대외국어를 본다는 놈들이. 5교시 때 다 내보내야 돼요. 너 나. 가!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애들이 끝까지 있거든요. 작년에 세화고등학교가 자연계 중에서 5교시를 보내들이 86명이에요. 보면 안 되죠, 걔네들이. 근데 본 거죠. 그래서 서울대 문과로 세화고가 작년에 정시로 서울대 문과 1등이었잖아요. 다 자연계 애들이에요. 이것들이 처음엔 의대만 보다가 이런 형태가 발생을 한 거죠. 왜냐면 미적을 걔네가 92점 맞는 순간 압도적으로 수학 점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저 제2외국어 점수를 등급당 10점씩 깎아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세화고등학교, 희문고등학교 애들이 다 제2외국어 봐요.
특히 정규 50등부터 200등까지. 이게 걔네들을 폭파시켜야 되는 이유인데. 그럼 더더군다나 지금 왜 안 일어나시지? 더 할까요? 서성원 좀 가져올까요? 밑에 있어요.